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봐도 요새 미세먼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어들지 않았어요? 과연 이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뭐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자, 단어를 볼게요. 경제적, 경제적으로 양극화. 양극이라는 거는 이 극과 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빈부격차라 그래요. 빈부격차. 쉽게 부자들과 돈이 많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격차가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가 이 경제적 양극화고요. 이게 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재산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짐. 재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왜 그런 뭐 고액 과외, 쪽집게 과외 이런 거, 개인 과외 이런 거 막 받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그리고 학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비싸서 못 다니는 사람들, 못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는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그런데 피아노 학원을 등록할 돈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먹을 밥, 그리고 입을 옷, 그리고 잠잘 집,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뭐 노숙자가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들은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데죠? 국회가? 네,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입법부.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는 법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이런 법률을 만들어요. 복지와 관련된 법률들을 만들어요. 어떤 법들이냐면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뭐 장애인보장법, 그리고 뭐 임대주택법, 뭐 이런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일을 해요.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주죠. 뭐 생계비, 뭐 양육비, 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생계비, 그리고 양육비, 애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시민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봉사활동을 해요. 시민단체는 봉사활동.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민단체에서는 하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법률들을 제정을 하고요. 이렇게 국회와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다음 문제는요, 교과서에 또 노사 갈등 문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사 갈등이에요. 노사 갈등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노와 사의 갈등이죠. 노는 뭘까요? 네,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와 사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인데, 이 사용자가 뭐예요? 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곳, 회사, 기업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 기업과 이 근로자, 이 기업과 근로자의 이 갈등,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나 뭐 어떤 기업 이런 데 보면 이 노조라는 게 있는 데가 있어요. 뭐 노동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이런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모임이 있고요. 또 기업이나 또 회사에는 이쪽 사측, 회사 측에 이런 또 단체가 있어서 이 둘 간의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각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이 기업과 근로자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기업은 뭘 해야 돼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기업은 돈을 버는 곳, 이윤을 얻는 곳이에요. 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게 이 기업의 합리적인 그런 선택인데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 높은 이윤을 추구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까? 이건데,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임금, 월급을 최대한 조금 주는 게 좋겠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 차액으로 이윤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일자리 이 자체를 기업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일자리들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자리들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뭐 구조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IMF 1997년 IMF 때 이 IMF라는 단체에서 와서 막 이 기업들에게 구조조정하라고 막 사람들 몇 명 자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일자리들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거를 이 기업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들은 어때요? 근로자들은 어떤 직장을 원할까요? 근로자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원하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복지 이런 게 좋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은 근무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임금도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직업.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는 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의 입장과 이 기업의 약간의 그 온도차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노사 갈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막 노동자들이 막 파업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물건들을 못 만들잖아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윤이 줄어들고요. 이런 노사 갈등 문제가 심해지면요. 그리고 근로자들은 어때요? 근로자들은 잘리죠. 일 안 하면. 근로자들은 어때요? 이 노사 갈등이 해결이 되지가 않으면 기업에서 몇 명을 이렇게 줄여야 된대요. 그러면 누군가는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실업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여가 임금이 이 임금님이 아니라 월급이 깎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노사 갈등이고요. 그래서 이런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이런 기업과 근로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정부에서는 이런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바로 이 기업들이 근로자들,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요. 인권 감시 이렇게 써볼까요? 감시. 이 기업들이 인권을 제대로 존중해 주는지 감시를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여러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노는 백수들,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세금을 또 낼 텐데,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살림을 하고 우리나라가 어디 필요한 곳에 이런 데다가 쓰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나라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과 협조도 하기도 하고, 또 따로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과 이 근로자 사이에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둘 사이를 중재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중재. 뭐냐면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 좀 화해시키는, 야, 너 얘네 좀 더 봐줘. 야, 너네도 좀 얘네 좀 이해해줘.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정부가요. 그리고 이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를 이해해야겠죠.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 뭐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게 노사 갈등 문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환경 오염 문제는 좀 심각하죠. 심각해요. 요새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뭔가요? 네. 그죠. 그거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황사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뭐 미세먼지 이래가지고 정말 봄철, 이제는 뭐 옛날엔 봄만 그랬는데 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엄청 계속 뿌예요. 근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이 코로나로 공기가 맑아진 이런 사진이나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보여줄까? 어디선가 나올 거예요. 네. 저기 인도의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였대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맑아진 모습.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봐도 요새 미세먼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어들지 않았어요? 과연 이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뭐 때문일까요? 네. 여기는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이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 개발, 공장을 돌리고 또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에너지 자원들을 쓰면서 이런 오염물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런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 공장 폐수 이런 걸로 하천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공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게 다 이 오염물질. 다양한 여러 가지 더러운 오염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또 이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들을 쓰게 되면 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 에너지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환경 오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와 또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정부에서는 친환경 제품들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기업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전기차를 사면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근데 이게 신청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전기차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조금 알아보는데, 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신청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산다고 뭐 다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선착순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몇 년 전보다 요새 또 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낮아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요. 친환경 에너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자원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풍력 발전, 뭐 태양열 이런 것들. 그 전까지는 다 석유, 석탄 이런 것들로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매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 제품들 지원. 전기차 이런 거 살 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려는 노력이고요. 그 다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을 해요. 친환경 제품 생산.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또 기업에서도 스스로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 환경 마크 인증 상품 이래가지고 마트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기업에서 하는 일이고요. 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때 나오는 이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염물질을 낮추려는 노력을 또 기업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국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환경보호 운동하죠. 환경보호 운동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안 쓰는 전기 끄기, 안 쓰는 콘센트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환경보호하러 쓰레기 줍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적어볼까요? 환경 보호 운동. 환경 보호 운동.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게 선생님이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정부와 기업과 우리 시민들은 이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 내용이 교과서 118쪽부터 119, 120, 121, 122, 123, 124 여기까지인데 118쪽부터 121쪽까지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122쪽을 한번 볼까요? 122쪽.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를 이렇게 모든 별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는데 요건 각자 해야겠죠. 우린 지금 모둠 활동 이런 거 못하니까 112쪽 밑에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보세요. 내가 무엇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빈부격차, 이런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네. 우리 사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그리고 123쪽을 한번 볼까요? 123쪽을 보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해 보기 탐구 활동에 생선뼈 그림이 있잖아요. 생선 맛있는데 그죠? 생선이 척추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해서 빈부격차, 노사 갈등, 자원 부족,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 문화 확산, 무료 급식소 봉사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적어 보시고요. 노사 갈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동자나 또는 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자원 부족,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도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입니다. 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여기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4쪽 한번 봅시다. 124쪽 주제 마무리. 네, 이거 나오네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을 생각하며 글과 사진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외워놓으라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요? 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 어땠나요? 뭐 했어요? 농사 짓고 먹고 살았잖아요.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어디입니까? 농업, 임업 중심의 산업 발달 여기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네, 경공업 이게 고무신이네요. 고무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그럼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 있네요. 신발, 섬유, 정유, 시멘트, 비료 산업의 발달.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이제 이 중화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신발, 섬유, 정유, 시멘트 여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하면 뭡니까? 네, 자동차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자동차, 정밀 기계 산업 발달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90년대 뭐예요? 반도체, 컴퓨터 이거네요. 여기서 여기 반도체를 들고 있는 이 연구원의 모습 여기로 연결하고 또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발달 여기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2000년대 첨단 산업, 로봇 이런 거 바로 옆으로 쭉쭉 이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알아두세요. 잘. 네. 자, 이렇게 우리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봅시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경제 성장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다리가 무너지고 IMF가 터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는데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 기업과 근로자에서도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경제 발전으로 이런 환경 오염이 발생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오염도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단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단원 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